자, 낙타의 단계를 거치고 사자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순종할 줄도 알고 무엇이 나에게 무거운 짐인지를 파악할 줄 아는 인식 능력도 갖췄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나에게 무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용기를 가져옵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사자의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실현할 거야. 나의 이성은 이것이야.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라는 사자의 단계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역설적이게도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나이가 들면 다 어린 아이가 돼. 이런 뜻은 아니죠. 낙타에 대한 게 you should 그랬어요. 사자에 대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I will 그랬어요. 나는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이랬어요.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40대, 50대 인류의 이상, 나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자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성의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어디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인식을 통해서 변신해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라투스트의 말을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고 놀이이며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다. 최초의 운동이며 거룩한 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다. 주위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 사이에는 인종 갈등과 인종 편견도 없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아주 친구로서 잘 어울리면서 놉니다. 근데 언제부터 잘 안 놀게 돼요?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나서부터 잘 안 놀게 되죠. 어린아이는 망각입니다. 30분 전, 1시간 전에 한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금세 엄마에게 달려오고 새로운 놀이를 시작할 줄 압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는 따라서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게임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순수한 긍정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나의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희로서 이 세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낙타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모든 관습과 제도를 갖다가 파괴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사자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봐도 실질적으로 삶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이어진다. The show must go on이죠. 놀이라는 거죠. 정신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욕구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긍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인데요. 아이들은 놀이의 규칙이 없습니다. 어떤 기구를 가지고 놀 때에도 그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줄넘기 할 때도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놀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느냐? 내가 따라가야 할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요즘은 너무 빨리 상실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고 어른들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뭐를 상징하느냐? 망각의 힘. 망각의 힘. 어른들은 기억하잖아요. 내가 한 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지난 여름일지라도. 어른들은 기억합니다. 메모리를 되게 중요시해요. 기록도 열심히 해요. 제가 나한테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반드시 되갚아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줄 알아야 새로운 행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망각할 줄 알아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파탄 날 때는 주로 뭐가 지배적이냐면 전부 다 기억만 지배적이에요. 나에게 못했던 것들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삶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데 새로운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의 삶을 뭐로 받아들이느냐? 놀이로 받아들인다. 너무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신성한 긍정이다. 나는 뭐 특별한 게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I am as I am. 나는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가 나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보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놀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너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그럼 우리 또 이런 질문을 던져. 어른들이 질문을 참 나쁘게 던져. 왜 아빠를 사랑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말이 니체의 관점에서는 아주 정확해요.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난 아빠를 사랑해. 왜? 아빠를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계산 안 해요. 그게 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 am what I am 이런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에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성을 사랑할 때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뭐 말은 그러죠. 외모 때문에 또는 성격 때문에.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헤어질 때는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지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가 던지는 질문, 그것이 막스 프리시라는 스위스의 극작가가 한 유명한 말인데, 우상을 가지지 말라.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상을 가지지 말라 이러니.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낙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You should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가 난 그렇게 안 살래. I will 이랬어요. 이 단계를 극복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가능합니까? I am. 나는 있는 그대로 나야 이런 거죠. 이 단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변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이 축적된 자의 이상은 어린이다운 것으로서의 놀이와 같다 이런 얘기죠. 어린이들은 유용한 거, 무용한 거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애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하는 아이, 노는 아이, 노는 아이 그래 좀 어감이 안 좋으네. 예. 놀이하는 아이는 프리드리히 니체에게서는 이상이었어요. 삶의 예술가로서의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신이 없는 우리 시대를 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전통에 의하면 인간은 무엇의 무게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원죄의 무게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프리드리히 니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여기에 태어난 거 무죄이다. 네가 지금 생성되어가는 거 무죄이다. 네가 어떤 존재가 될지 그것도 무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생성의 무죄는 우리의 삶을 놀이하는 어린아이로 만든다. 삶을 예술적으로 정당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은 장기판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왕국은 어린아이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파이존 그럽니다. 놀이하는 아이 이런 뜻이거든요. 왜 삶의 무게를 너무 무겁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놀이판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의 삶이 가벼워져요. 우리의 삶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예술 작품은 무엇이냐? 나의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라 이게. 모든 사람은 따라서 뭐다? 예술가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최고의 실존 철학적인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뭐라느냐? 독일 말로는 비만 비엇 바스만 이스트. 영어로는 how one becomes what one is. 내가 본래의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인식하고 노력하잖아요.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의 세 가지 변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낙타는 도덕적 명령을 합니다. 무게를 견뎌낼 줄 알려고 요구합니다. 사자는 자기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기존의 관습과 규범을 타파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두 단계를 거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 순종만 하기만 하면 자기의 존재의 자연스러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명령만 할 줄 안다면 자기의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하는 자기 창조의 변신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낙타입니까? 아니면 사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긍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디딜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역시 프리드리히 니체가 허무주의가 일상화되고 평범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진정한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낙타, 사자, 어린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6번째 요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변신을 꿈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변신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한 단계 발전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강연이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강연을 들으시면서 들었던 생각들 또는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린아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망각이라는 과정, 여과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망각이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다 잊어버려라 이런 뜻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기억만 새록새록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거를 매듭 지을 수 있는 거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상당히 모순적인 철학자이고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일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일관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어린아이의 단계도 권력 의지의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둔다면,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한다면 과거는 어떻게 하면은 퇴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너의 몸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몸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는 사실 다양한 감정과 충동들이 숨어 있습니다. 의식으로 각색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망각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저는 기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저는 니체의 글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니체는 니체의 삶에서 어떠한 사랑을 실천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유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사랑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이제 뭐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랑의 기독교적인 특성은 부정합니다. 폄훼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강제적으로 2000년 동안에 누려져 온 이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웃사랑이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적이게도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이다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도 독자적인 권력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도 독자적인 권력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극복하고 능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위의 가치를 네가 스스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네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강요된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말라 이런 뜻이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싸우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분명히 사람이 온전하게 침해를 받고 모욕감을 느끼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싸움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늘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이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영어로 표현하면 make up the rules as we go along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규칙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 이런 거죠. 더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You should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사자가 나타나. 난 그렇게 안 살래. I will 이랬어요. 이 단계를 극복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가능합니까? I am. 나는 있는 그대로 나야.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의 세 가지 변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낙타입니까? 아니면 사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힘만을 믿는다. 내 운명을 사랑하고자 원하는가? 춤을 출 줄 알아야 된다. 춤을 추고자 원하는가? 중력을 극복해라. 도치와 망각이 필요하다.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 술을 마셔야 된다. 너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라.